여드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를 해야 올바른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촌 라마르TV 닥터 원진초입니다. 피부에 색소도 없고 타이트닝도 잘 돼 있고 리프팅도 잘 돼 있는데 붉은 여드름이 얼굴에 가득하다. 너무 속상하시겠죠? 오늘은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드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드름은 피부에서 털을 만드는 모낭에 붙어있는 피지선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보통 사춘기에 많이 발생하지만 어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얼굴, 등, 가슴 등 유분이 많은 곳에 잘 나타나게 됩니다. 여드름은 피지선과 연관이 깊은데요. 피지선은 여드름이 흔히 발생하는 얼굴, 등, 가슴 부위에 많이 존재합니다. 이 피지선은 모낭과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피지라고 하는 기름을 분비합니다. 이때 각질이 증가되는 과각화증이 생기게 되면 모낭이 막히고 분비된 피지가 피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면서 모낭 주위에 갇히게 되면서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박테리아가 번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걸 여드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박테리아 중 특히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스가 지방 분해 효소를 분비해서 유리 지방산을 형성하고 모낭을 자극합니다. 또 이 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여드름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피지 분비량이 증가되고 두 번째로 모공의 과각화증으로 모낭이 막혀서 피지의 배출을 막고 세 번째로 여드름균이 증가되고 네 번째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여드름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춘기에 주로 나타나는 성장기 여드름은 급격한 남성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서 자극받은 피지선이 피지의 분비를 급격히 증가시킬 때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이마나 코, 즉 T존 부위에 여드름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성인 여드름은 주로 20대를 전후해서 나타나게 되고 30에서 40대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주로 여성에게 더 흔하게 발생하며 원래 피지가 많지 않은 부위인 입과 턱 주변, 즉 U존 부위에 주로 여드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생리 주기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 스트레스, 그리고 미숙한 클렌징 등을 원인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치료도 있겠죠? 앞전에 말씀드렸던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첫 번째로 피지의 분비가 증가되었다면 피지 분비를 줄여서 정상화시켜주면 되겠죠. 흔히 로아큐탄으로 알려진 비타민 유도체 레티노이드를 복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레이저 중에서는 알레그로와 같이 피지를 줄여주는 레이저를 시술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분비되어 있는 피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분비되는 피지를 줄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분비되어 있는 피지를 잘 압출해주는 필요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각질이 증가돼서 모공을 막게 되면 여드름이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각질을 줄여주고 모공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치료법에는 각질층을 벗겨주는 스킨 스케일링이나 각종 필링 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드름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균을 억제하는 항생제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연고를 바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 이 염증을 완화시키는 염증 주사와 같은 치료 또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플라즈마 등의 레이저 치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치료 방법으로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추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 원인을 악화시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부의 호르몬 제제는 피지 분비량이 증가되어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오일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화장품의 경우 클렌징을 잘 하지 않으면 모공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글라이세믹 인덱스가 높은, 즉
혈당을 쉽게 올리게 되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는데, 이렇게 되면 피지 분비가 늘어나게 돼서 여드름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여드름이 이렇게 올라와서 내가 병원에 좀 가봐야겠다 생각이 드신 거는 대충 기간이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달 정도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더 나빠지기 전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빠지시면 대충 한 달 정도 되셨고, 지금 보니까 조그만 미세한 면포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 굵게 여드름 지나갔던 그런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염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죠.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여드름 자체에 대한 치료가 있고 굵은 자국에 대한 치료고, 여드름 자체에 대한 치료를 할 때는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는 레이저 치료, 먹는 약이나 바르는 연고 이런 걸 쓸 수가 있고, 염증이 있기 때문에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플라즈마 같은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질이 좀 이렇게 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스킨 스케일,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간다면 살아있는 세포층까지도 살짝 먹혀주는 필링, 그런 시술이 있습니다. 붉게 남아있는 자국에는 XLB 플러스라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혈관이나 붉은 자국 이런 데 좋아지는 레이저인데요, 몇 차례 시술을 해주면 저 붉은 자국 자체도 많이 완화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흉터, 살이 조금씩 패였거나 모공이 흉터처럼 벌어진 이 흉터에 대한 치료로 추후에는 넘어가게 될 거예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 스킨 스케일링이랑 플라즈마 단계가 거의 좀 첫 번째 단계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붉은 흉터 치료랑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건지. 그거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같이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나눠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나는 현재 여드름은 좀 있는데 생각 외로 자국이 별로 없다, 이런 분들은 그냥 여드름 자체에 대한 관리만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병원에 오신 시기가 이미 여드름이 막 폭발적으로 나는 시기가 지나고 완화되는 시기로 넘어간 다음에 자국만 남아있는 상태로 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굳이 여드름 자체에 대한 치료를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여드름이라는 특성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넘어가진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걸쳐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피부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다 한꺼번에 충분히 다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를 하루에 동시에 두 개를 할 수도 있는? 동시에 한꺼번에도 하실 수도 있고 따로 하실 수도 있는데, 저야 뭐 하루 종일 병원에 있지만 오시는 분들도 시간 내서 오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병원에 오시지 않도록 크게 무리 없이 하루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눈 가려드릴게요. 네, 레이저가 준비가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삼아서 메쉬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쭉 갈 겁니다. 네. 너무 힘드시면 얘기하십시오. 남자분들은 이게 얼굴에 이제 잔털이 좀 검은색 털이, 수염도 있지만 잔털이 여자분들보다 좀 많아서 좀 따끔따끔한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제 오셨었고요. 오늘은 턱 쪽에 좀 신경 쓰이셔가지고, 아무래도 최근에 마스크 끼고 좀 나빠진 게 있겠죠? 그쵸, 맞아. 이게 이러고 숨을 쉬니까 이쪽에 약간 열이 돼서 그런 건지 계속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제 손으로 계속 짰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빨갛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많이 붉게 올라오는 상태여가지고. 맞아요. 마스크 쓰시고 나서 굉장히 이제 특히 입 주변으로 해서 여자분들 여드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특히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많은데 여자분들도 특히 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었어요. 근데 사실은 손만 안 대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손이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가 올라오면 계속 왜냐면 사실 저도 매일 상담하면서 손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하는데, 저도 이제 집에서 하다가 하면 손이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출근만 하면 저는 바로 짤 수 있는데도
이거는 손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한 일단은 손 안 가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 네네네. 그런 염증들이 사실 최대한 잘 저희가 치료를 잘해서 잘 가라앉으면 후유증이 안 남을 수 있는데, 네. 자꾸 손 대고 짜고 건드리고 이제 이러다 보면 있어요. 지금처럼 뻑뻑해 네, 되고 맞아요. 저 뻑뻑해 된 거는 사실 치료 안 하면 꽤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더 운이 없으면 이제 흉이 져버리죠. 맞아요. 흉터가 생기면 사실은 그거는 100% 저희가 복구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흉터를 제거하고 싶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흉터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흉터가 생기면 저희가 치료는 네.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도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 붉은 자국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저희가 이제 뭐 요즘 많이 쓰는 XLV 플러스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막 흉터가 크게 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치료를 해나가면 많이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손이 안 가야 돼요. 그 부분을 저랑 약속을 해주시고 제가 아무리 비싼 레이저를 막 쏴드려도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은 말짱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이게 많아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면봉 갖다 계속 짜거나 아니면 손으로 계속 짜거나 이러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짤 때도 병원에 와서 짜는 게 그나마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안 짜지는 것도 있어요. 그걸 막 무리하게 짜다 보면 막 터져가지고 흉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짜지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여드름 치료 중에 하나가 염증 주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짜지지 않는 것들은 보통 그런 걸 주사로 가라앉히는 거예요. 아프고 그러지. 사실은 저도 맨날 안 아픕니다가 말하고 놓치면 다들 울고 가시죠. 제가 여자분들, 남자분들 다 울리고 돈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집에서 손 안 떼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레이저 치료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다른 것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죠. 일단 여기가 지금 흉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그 자국은 제가 오늘 레이저 해서 많이 줄여 드릴 거예요. 근데 레이저를 하면 사실은 일시적으로 더 나빠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진해져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그 더 붉어진 것들이 가라앉고 나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 안 드리면 놀라고 막 뛰어오시는 분들 있어요. 원장님 나 좋아하신다서 레이저 했는데 더 빨개졌다고 막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치료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해서 치료 시작할게요. 네. 레이저가 번쩍번쩍하니까 보안경 씌워드리고 그 다음에 레이저 시작하겠습니다. 레이저가 이제 온도를 낮추려면 몇 초 걸려요. 그래서 온도 내려가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너무 힘드시면 얘기하세요. 좋습니다. 다시 정리 봐주시고요. 어때요? 할만하고요? 진짜 생각보다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다행이에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군데군데 조금 더 불편하실 수 있고요. 혹시 너무 불편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드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를 해야 올바른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표피 쪽에는 피지가 과다하고 진피 쪽에는 수분이 부족한 여드름의 경우 피지 치료를 하고 진피 쪽에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야 하는데 피지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치료 후에 수분을 챙겨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셔야 합니다. 세안은 그냥 많이 하는 것은 안 되고요. 철저한 세안이 필요합니다.
일단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씻어서 모공을 열어준 다음 얼굴 구석구석 비누칠을 잘해서 각질과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해줘야 되겠고요. 또 이후에는 물을 충분히 헹궈서 비누 성분을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이후에는 적당한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다음번에도 더욱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촌라머르TV 닥터 원진 초이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